네, 토크앤드 신디콘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주 전에 모셨거든요. 당시 모셨을 때 시장이 연초부터 하락해서 이거 어떡해요? 라는 게 제 첫 질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S&P 500이 최애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상승 전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는 늘 말씀드렸지만 음. 올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연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고 제가 2주간 없었던 당시에 다시 한번 이제 CPI까지 발표가 되면서 그 우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였죠. 이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AI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이 아니구나. 실적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까지 겹치게 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 주간 보시면 나스닥이 2.26%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이 1.17%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서 지금 YTD 기준으로는 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조정 구간을 다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이번 연도에 랠리가 이어질까? 전고 좀 탈환했으니까 조금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작년 11월, 12월에 굉장히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10% 이상 이렇게 S&P 500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11월과 12월 달에 10% 이상의 상승을 랠리가 있었던 구간이 23년을 제외하면 총 6번이 있었습니다. 그 6번 구간의 평균치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먼저 1월 한 달간 상승폭이 2.4%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률적인 부분이 83%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에 보시면은 6%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런데 확률이 100% 확률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상승폭이 무려 19.5%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률적인 부분이 100%다라고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를 이제 이번 연도 24년도에 대비를 해보면은 무려 5,700까지 S&P 500이 갈 수도 있다라는 과거 평균치에 대비해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차트는 이제 이번 연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과거 이제 임기 기간의 연도별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즐겼던 23년도가 작년이었는데 13.46% 평균적으로 S&P 500이 올랐던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갔었고 4년 차에 어떻게 됐지라고 살펴보시면 7%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3년과 4년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같이 이제 프리일렉션이 있었던 이 구간에 월별로 어떻게 상승을 했느냐를 보면은 지금 1월과 4월에 크게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5월에서부터 뭐 한 9월까지 조금 소폭 이렇게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연말에 10월부터 랠리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증시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뭐 선거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물론 지금 전쟁 이슈도 많고 끊이지 않겠지만 양당 간에 미국에서의 굉장히 머리싸움이 치열할 것이고 전체 미국 국민의 자산이 60% 이상이 주식이라는 점의 측면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까지 살펴보시면 24년도의 랠리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4년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12월에 인플레이션 재반등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S&P 500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멀티플, 즉 PER이 충분히 이미 고점인 형성이 됐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먼저 이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 평균 PER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 지금 S&P 500 벌써 선행 PER이 보니까 19.5배던데 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가정을 들어보시면 지금은 충분히 S&P 500에서 상승을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범위가 3에서 4%였던 이 범위가 바로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19배 수준의 이런 PER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24년도에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 돌아간다는 그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22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5,300까지는 이제 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멀티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12월 달에 3.3%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급등하는 게 너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제 과거 평균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 구간의 기간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증시 고점에서 1년하고 5개월 수준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뭐 7개월에서 1년, 2년, 3년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지수의 상승 폭도 보시면은 70%에서 130% 가까운 그런 상승폭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의 S&P 500이 이제 36%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도 걱정할 부분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구간에서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주거비 관련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12월 CPI에서도 주거비와 그리고 식품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식품 관련된 부분은 이제 완만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차트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주거비 관련 부분이 이제 CPI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거비는 스티키하다,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택 가격보다 후행해서 이 CPI, 주택 CPI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 정도 뒤에나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후행해서 따라가느냐를 살펴보니까 대략 1년에서 1년 4개월, 1년 5개월 이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이 빨간색 지금 이 네모 박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을 충분히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주택 CPI가 8에서 고작 이제 6.2%로까지밖에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디아롤튼이죠. 미국 주택 시장 1위 시장에서도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증시에 반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뉴욕 연은에서 살펴보시는 이 소비자들의 서베이를 살펴보니까 1년 뒤에 CPI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20년 12월 이후에 최저치인 3%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괜찮다라고 시장 괜찮다라고 안정감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개복치라서 스트레스나 굉장히 걱정 인형이거든요.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전쟁도 있고 2024년 이렇게나 올랐으면은 또 차익 실현이 있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음 놓고 우리가 그냥 안심해도 될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에서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수요 그리고 공급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양 사이드를 살펴보시면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가 지금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발을 하는데 먼저 이제 공급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 최근 이제 홍해 사태도 그렇고 전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2의 뭐 코로나 사태처럼 이제 공급단에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 서플라이 체인 인덱스를 살펴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초록색 선인데 이 초록색 선이 지금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1%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CPI에 관심을 두지 PPI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살펴보시면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그리고 YOY로 1.8% 수준으로서 굉장히 이 공급단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정도까지 이미 이 PPI가 잡혀 있다라는 측면까지 살펴보시면은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의 고용률이 너무 좋아. 실업자가 없어. 겨우 실업률이 3.7%밖에 안 되지 않아? 너무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요 부분, 즉 임금이 오르고 실업자가 없다라는 측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많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금리를 더 늦게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판단하시는데 먼저 실업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1년도에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0%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가 그렇게까지 줄지 않을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자, 지금은 하나의 뭐 10가지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10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5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렇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파란색 선을 살펴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임금 증가율 마이너스 노동 생산성을 해보면은 이 노동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1%대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는 만큼 임금 상승률이 증가를 하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살펴보시면은 더욱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AI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막아주고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착륙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3년부터 내내 그렇게 외쳤던 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의 미시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70을 크게 하면 78.8이 나오면서 역시나 미국 소비 너무 단단하다. 탄탄하다. 네, 너무 튼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4대 은행들 다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들의 그 4대 은행의 예대율도 뭐 겨우 50% 수준 굉장히 낮고 자기 자본 비율도 다 이 기본 비율을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에서 충분히 은행 쪽만 살펴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빨리 올 수 없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연은에서 각 지역 연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제 GDP 예정치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애틀란타 연은도 2.4%, 연 환산했을 때는 2.9%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도 2.4%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구조 그 단어의 정의는 2분기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GDP가 나타났을 때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정반대인 모습으로서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임금 상승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제 미국의 소비가 전체 GDP의 6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연 환산했을 때 4% 이상을 나타낸다. 거기에 70%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GDP적인 부분에서 2.5%, 2.6%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소비력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충분히 지금의 증시가 튼튼하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좌측에 살펴보시면은
24년도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5,000, 5,250, 5,500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서베이에서 41%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에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긴 시간을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기 좋을 거다, 2024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지입니다. 채권이냐 주식이냐 그리고 채권이냐 주식이냐라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나눠야 되냐인데 저번 시간에 오셨을 때는 주식이 75 그리고 채권이 25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식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80대 20이다. 조금 더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렇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들어봤던 것은 결국엔 투자를 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함인데, 자, 주식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도에는 뭐 최대 4%대까지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고 25년에는 3.4%대까지 기준금리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확실하게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이 차트를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하나의 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선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초로 인하했던 그 이 절반이 10여 개월 전 그리고 이 절반이 10여 개월 후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12개월 개월 전에 인플레이션이 갔던 모습에서 증시가 랠리를 그냥 중간 정도 보이다가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년간 25%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구간,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있었다라는 구간까지 합쳐지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의 자산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이 단기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는지 이 자금 유입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에 대한 주식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이 지금 현재 60%로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도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이힐드죠. 이제 채권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의 뭐 미국 뭐 국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을 선호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위험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똑같이 AI 반도체 쪽이라고 하실까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뭐 계속해서 지금 투자의 업종별로 포트폴리오가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성장주를 너무나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80%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 주식 자산에서의 55% 이상은 이 AI 관련된 IT 관련된 이 종목에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저희는 대형주 위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나스닥 100 하나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상승 랠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TSMC에 대한 이 실적에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TSMC가 이번에 24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20에서 25%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그렇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게 AI 수요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 공정, 뭐 7나노 밑에 급의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꼭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까지 꼭 집중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센터가 또 큰 올해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 본부에서는 이 GPU 그리고 이 GPU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는 다 아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거시적인 부분에서 또 종목단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매니저 김동관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